지역 청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뭐가 하고 싶고 뭐가 듣고 싶은지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서산시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종이에서 비종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종이에서 비종이로 바뀌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청년들은 어차피 종이신문을 안 봤어요. 원래 안 봤고 지금 아예 보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발언대 역할을 해주고, 자꾸 거기에 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라. 거기서 키워서 이 친구들이 시의원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잘난 사람 바깥에 있다가 선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뽑아주세요. 그런 경우는 태반이랍니다. 지역에서 길러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다 알고 소통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역신문이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이 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97년 체제 이후에, 사실 97년은 재앙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20세기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20세기 전반부는 진짜 황량해요. 식민지. 그러니까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식민지니까 자본도 축적이 안 돼요. 지식도 축적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자력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거 쪼개져요. 그리고 각각의 단독 정부를 만들고요. 2년 뒤에 내전이 일어나요.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이 내전이에요. 후유증이 오래가요. 우리가 60년대에 자료에 따라,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대략 평균 90달러 안팎이에요. 그런데 96년에 OECD에 가입해요. 그때만 해도 뭐 그건 센세이션이었죠. 그러니까 OECD에 가입한 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질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욕망이 무지 강해요. 잘 살아야 돼요. 그 욕망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과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식민지에서 태어났던 분들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이유는 못 배워서 내 새끼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르쳐야 돼. 96년까지 60년대 계속 성장, 어떤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쭉 성장을 해왔을 때 과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차라리 혁명하는 게 더 빨라요. 혁명은 가능해요. 막 엎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개혁은 힘들어요. 개혁은 늘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혁은 오리엔테이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득을 못해요. 게다가 개혁을 하기 전에는 뭔가 이 먹을거리가 있잖아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으면 이걸 털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96년, 97년 체제는 강제로 개혁 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혁을 경험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기말이에요. 20세기와 결별하는 시기에 이른바 밀레니얼 타이밍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밀레니얼 타이밍의 전환점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개혁을 당한 상태에서 밀레니얼을 통해서 20세기의 낡은 사고와 쉽게 작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빨랐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97년이 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거를 비교할 때 일본이랑 비교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이른바 너무 잘 나갈 때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야 니들 좀 통화에 대한 이렇게 평가전화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잃어버린 10년. 이게 지금 얼마 왔어요? 30년째예요. 일본 대역 못해요.
왜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50년대에서 60년대 넘어갈 때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았을 때 정권에서는 자민당 통합했죠. 그래서 완전히 보수화 넘어가고요. 그 이후에 딱 한 번 민주당이 집권하고 3년 동안 그게 전부 다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60년대 일본의 좌파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얘들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뭔가를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성급해서 동경대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게 좌절이 되니까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적군파예요. 적군파 우리도 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전일 항공 납치해가지고 평양으로 가버린 거예요. 얘들이요. 요도 타고. 그러면서 일본이 학을 지니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의 사람들은 어때요? 60년대 경제가 재건되면서 먹을 게 이렇게 삶이 풍족해지니까 쟤들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좌파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막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판에 얘들이 급진적으로 바뀌니까 아예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개혁할 이만큼의 건덕지는 남겨놓은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옛날에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 거를 지금 가지고 다시 꺼내 쓰고 이래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일본의 노트북은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두꺼워요. CD롬이 들어가요. 대학생들 노트북이 두꺼운 이유가 모든 교재라든지 데이터가 뭐로 들어오냐면 CD로 해서 들어와요. 그럼 CD를 구동해야 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CD롬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나라예요. 핀란드의 노키아를 보면 그 무기 명백하게 보여요. 핀란드도 이제 성장, 지금이야 핀란드가 뭐 우리가 선망하는 유럽에 닮고 싶은 나라가 됐지만 사실 핀란드는 냉정하게 따지면 유럽의 변두리 국가예요. 중심도 아니고요. 인구도 뭐 1000만 명 남짓 되고요. 그다음에 스웨덴한테 한 20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소련에 부분적으로 점령을 당했고요. 우리랑 처지가 비슷해요. 전 세계가 이동통신망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시장 점유율 1위가 누구예요? 노키아예요. 2위 모토로라, 3위가 이른바 난장이그룹, 삼성, LG, 뭐 파나소닉, 무슨 에릭슨 뭐 20세기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관력이 뛰어나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무슨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거린 업등이에요. 업등이. 오레곤주에는 리즈 대학 1년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는 리즈 대학은 사이즈가 작아요. 학비는 비싼 대학이고요. 주립대학 중에 아마 학교가 제일 비싼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는 작은 학교가 되면서 어떤 특성화 교육을 시켰냐면 교양 필수 과목에 디자인 과정하고 폰트 수업을 받게 됐어요. 폰트가 뭔지 아시죠? 글자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디자인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됐어요. 때려치고 그냥 동네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요. 그게 아탈이라고 하는 전자게임 회사입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중간에 관둬요. 히피 생활도 하고 뭐 티벳 가서 뭐 스님도 만나보고 재미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안 받아주죠.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난 게 뭐냐면 직관이에요. 뭘 받냐면 전자 게임 만드는 거니까 당시에 모든 새롭게 만드는 컴퓨터는 다 들여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봐요? 이게 새로운 컴퓨터의 운영 방식을 배우기 급급한데 얘는 뭘 봤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컴퓨터를 만든 데가 IBM이거든요. IBM에서 납품되는
컴퓨터의 특징이 있어요. 해마다 사이즈가 작아져요. 캐비넷만한 게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런데 성능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컴퓨터는 기업에서 쓰는 거예요. 기관에서 쓰는 거예요.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잘하면 내 책상에도 있겠는데 이거 하나 보고 성공한 거예요. 20세기는 늘 거듭 말씀드리면 속도와 효율의 시대예요. 속도로는 최고의 직관이 빡. 근데 난 뭐 기술 능력이 없잖아요. 효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 회사 같이 다니던 동네 형아가 있어요. 버클리 나온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 형을 꼬셔요. 형, 분명히 이제 이렇게 갈 거야. PC의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사이즈 줄여서 필요한 것만 딱. 미국의 기업은 항상 차고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둘이 차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애플 컴퓨터입니다.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예요. 그냥 흔히 애플 그러지만 20세기 회사는 애플 컴퓨터예요. 그럼 21세기 지금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명칭이 관심 없어요. 애플이면 끝이야. 그죠? 애플 INC. 컴퓨터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도 하지만 전방위 회사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애플이 20세기에 왜 쫓겨나요? 얘가 하재는 자 내가 성공해봤으니까 이거 해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뭘 못 본 거예요? 세기말이잖아요. 우리 타이밍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직관을 미처 못 가진 거예요. 왜요? 난 계속 성공하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나 혼자 경영을 못해서 전문 경영인을 들여왔고요. 그 사람한테 쫓겨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쫓아내요. 왜 쫓아내요? 이사회를 열어요. 하는 족족 망해요. 이거 이유가 뭐야? 저 보스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다 망해. 너 나가. 배신감 엄청 느꼈을 거예요. 나가 상대하면 넥스트라고 하는 신해철의 넥스트 말고요. 넥스트라는 기업을 만들고 픽사에 투자했던 거예요. 픽사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계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픽 회사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디자인 마인드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래픽 쪽으로 이제 컨텐츠의 핵심이 그래픽을 발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 전문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직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그게 아카데미에서 특별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보스를 꼬셔요. 보스 이거 되지도 않을 거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 회사 만듭시다. 펄쩍 뛰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좀 그래픽이 아직 뭐 완성도도 떨어지고 시장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영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 그거 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토이스토리 감독 그 사람이에요.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딱 찍고 follow me 이랬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건 어때요? 자, 돈은 어떻게 뭘 보면 캐스팅은 누가 하고 디렉터는 누가 하고 뭐 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뚜껑 열리죠. 근데 이런 꼬라지를 못 봐요. 빨리빨리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팀플레이. 대박 났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애플은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넥스트가 괜찮아서 넥스트를 사면서 넥스트가 지금 누구 거예요? 스티브 잡스 거잖아요. 통째로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문으로 이렇게 따라서 들어왔고요. 스티브 잡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결정적인 건 어디에 큰 돈을 더 벌어요? 이 영화사를 디즈니 애니메이션한테 팔아버려요. 근데 그 돈 갖고 애플 주식 매입해서 내가 당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2003년에 전환점. 그 사람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그 축사 마지막 문장 스테이 푸니시 스테이 헝그리 늘 갈망해라 갈망해라. 진짜 중요한 문장을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롤백해서 미국 스미소니언 대전하고 컴퓨터 월드 저널이라는 잡지가 공동으로 혁신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상을 받고 CBS인가 NBC에서 하는 60미닛이라고 추적 60분의 모델이 그 60미닛인데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에서 정말 위대한 일은 한 개인에 의해서 한 개인이 지니어스예요. 천재. 많이 들어봤잖아요. 천재 하나가 만명 먹여 살린다. 천재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By the people of the team. 그래서 뭐가 탁 떠오르지 않으세요? 팀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21세기 애플이 팀제로 바꾼 거예요. 길을 가면서 계좌이체를 하는 날이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좀 미친놈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게임 체인징이 된 거예요. 판이 바뀌니까 어때요? 스마트폰 시대가. 얘들은요. 이거 파는 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맥스로 꽉 차 있는데 섣불리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오가 돼. 근데 낙오가 됐어도 핀란드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게임 쪽에 뭐 앵그리버드라든지 이런 게임 많죠. 토르 이런 그 전부 다 핀란드에서 나온 게임들이거든요. 오리지널이. 그거 만든 개발자가 누군지 아세요? 노키아입니다. 왜요? 노키아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이죠. 컨텐츠 같은 거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 투자한 R&D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장 요 용도로 개발을 해서 안 써먹어도 여기에서 훈련되고 배양되어 있는 브레인이 어디서가 터질 거예요. 그거 왜 막았어요? 뭐 빼먹는 놈이 있고 무슨 카르텔이 어쩌고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빼먹는 놈 있지. 왜 없어요? 실패하는 일 있죠. 왜 없어요? 5%가 성공하면 200%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니까 돈 세네? 또 얘 돈 주지 마. 그래서 5조 뭐 몇천억을 삭감한 거예요. 혼자. 과기부 장관이라는 놈은 그 저항도 안 해. 저는 이게 무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예요? 인터넷을요,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애플은 지금이야 특허가 많지만 예전 특허 많던 회사 아니에요. 자기는 컴퓨터에 관련된 것만 있었고, 얘들은 전부 다 어떤 식이에요? 21세기의 애플의 성공 핵심은 융합입니다. 얘랑 묶어요. 그래서 MP3 디바이스를 갖고 왔는데 MP3에다가 운영 방식을 묶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동통신에다가 이제 보편화된 인터넷을 묶어서 결합한 게 스마트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메시지 보내고 듣고 기껏해 사진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검색이 다 돼요. 빌 게이츠가 아마 한 20년, 30년 미래는 이럴 수 있을지도 몰라 했던 게 이미 우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 지난 대선 때 20대 남성들이 이준석을 열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성세대 어른들은요, 저게 안티페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건 일부예요. 제일 큰 거는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쪽팔려서 말 못해서 공론하겠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옳은 말을 하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뭘 갖고 있는데 그거 별거 다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느끼는 걸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요 10년이 늙은 서산을 아주 젊은 서산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려면 시니어들이 받쳐줘야 돼요. 쟤들이 보는 시니어는 되게 탐욕스러운 거예요. 지들 거 다 빼먹고. 그건 사실이죠. 저희는 취업 걱정 안 해봤습니다. 중앙도서관 백지화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유럽이나 뭐 괜찮은 나라를 가보면 랜드마크에 꼭 들어가요. 그 중심이에요. 학교에도 대학의 중앙도서관인 이유, 거의 다 중앙도서관을 쓰는 이유는요. 거리상으로도 중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과가 이 도서관과 등거리를 유지해야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앙이란 말이죠. 없어졌잖아요. 제가 칼럼도 썼거든요. 다케오시 직접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규슈, 그러니까 사가현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다케오라고 하는 도시. 5만밖에 안 되는. 그런데 거기 도서관 구경하러 200만이 가요. 그 다케오 도서관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코엑스의 뭐예요? 별마당. 문제를 있죠. 책을 실제로 읽는 게 아니니까. 서산시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산이요. 원국 원시티 맨 처음에 한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아세요? 별로 관심 없죠? 이거 처음 한 거예요. 그거는 이건호 선생 덕본 거예요. 이건호 선생 서산 사람이거든요. 미국 시애틀에,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한 시립도서관에 사서, 벤시펀이라는 사서가 그냥 밥 먹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던진 거예요. 시애틀 시민 전체가 똑같은 책을 한 권 정해서 한 해 동안 읽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겠네? 그래서 그냥 정한 거예요. 이 책 같이 읽읍시다 하고. 그랬더니 시애틀 시민들이 되게 즐겁게 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지금 6시 내 고향에 보도가 되면서 전 미국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2001년도에 시카고에서 인종 갈등 문제는 똥 같은 게 생겨나고, 여기 위에 시카고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시민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버락 오바마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위에서 내려오거나, 나는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가 많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시카고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고민이 해결 안 되니까 여러 단체를 같이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카고시, 시카고 의회, 그리고 거기 우리가 생각하면 짐작이 잘 안 되는 약간 의회 단체가 여기 모이는데, 시카고 도서관협회. 여기에서 제안한 거예요. 시애틀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반응이 좋았다. 시카고도 해보자. 다른 데 같은 거 어때? 지금 폭동나는 이 책 한가위 책 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인종 갈등 문제를 다룰 책을 한번 골라보자. 그 중에 다시 10권 추리고 해서 투표를 해서 맨 마지막에 선택된 게 하퍼리의 앵무새 주기.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 책을 보잖아요.
카페에서 나는 여기 앉아도 이 사람 이렇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보고 있어요. 가서 말 건 재밌어요? 이 대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실제로 1년이 지나니까 시카고에서 인종 갈등 문제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서산에서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건호 선생 만나면 언젠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망쳤어. 왜냐하면 이건 그냥 행사예요. 시카고는 문제가 있어서 했죠. 심지어 시애틀은 재미삼아 했죠. 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제가 아까 이런 청년이다처럼 그러면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얘들한테 가서 말을 물어볼까? 아니면 얘들과 연관된 책을 볼까? 등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의제 토론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한번 의제를 잡았어요? 의제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좁히자. 1년 동안 해볼 만한 게 뭐야? 그게 주제 추출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 중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 정했죠? 그럼 이 의제와 주제를 관통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추천받고. 그걸 같이 읽고 토론해서 그 중에 3권을 골라요. 최종적으로 어떤 책 할까요? 라고 묻는데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미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뭘 읽어요?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 책 표지 등에 있는 제목만 봐도요.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의제를 갖고 토론을 해왔는지 그럼 이 10년 보면 뭐가 보여요? 앞으로 5년, 10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산이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 이거 처음 해봤다? 6시 내 고향 나오고 아침마당에도 나와보고 다른 도시 다 카피해요. 어떻게? 똑같이. 의제 토론하는 도시가 없어요. 서산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과 미래의제에 대한 고민이 늘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누구한테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청년한테 물어봐요. 이 청년들이 서산은 우리 얘기 잘 들어줘.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서산 청년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그 의식이 미래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엔 여전히 위도와 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과 변두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게 그것도 깨뜨려요. 우리 여기 앉아서 다 보잖아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떨어지는 거 봐. 이스라엘에 무슨 포탄 떨어지는 거 봐.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관망하지 변두리적 시선을 가지고 여전히 보고 있다면 그거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 습속에 그냥 순응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지역신문 서산시대라든지 당시시대라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도 좀 깨우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